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까 합니다. 비포장으로 된 가파른 산길을 걷다 보면 돌뿌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자와 소심한 사람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그 돌뿌리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강자와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능동적인 사람은 그 돌뿌리를 디딤돌이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도정 질의는 비판이 아닌 175만 1,318명이라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디딤돌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 2주년을 맞아 강조하신 전북교육 대전환의 깃들 확립과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 등 여러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률은 2024년 진단검사 결과 2023년 대비 초등학생은 평균 37.2%포인트, 중고등학생은 12.4%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전북교육의 발전 방향에 있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과연 전북 도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본 의원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는 주목할 만한 성과지만 단순히 이러한 수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가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의 감소가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단검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결과였는지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전북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성과가 보이더라도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습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미달률 감소라는 외형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전북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AI 기반 학습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학습 스타일이 있지만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내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AI 기반 학습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인 교육적 목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력 신장의 채용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 성과를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2년 동안 학력 신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학습 지원 시스템이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력 신장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기기 보급 정책은 그 규모와 속도로 볼 때 한국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사용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십만 대의 스마트 기기가 보급됐고 2023년에 65,496대,
2024년 79,436대의 스마트 기기가 보급돼 스마트 기기 구매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기보급된 14,000여 대의 태블릿 PC가 재배치되고 있어 기기 수명이나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은 2023년에 17,40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27,370명의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님,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기기 보급 정책이 도내 교육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함께 이를 통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 기기 보급이 실제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 검증은 언제 이루어지며 이를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수명, 재배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I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기기 사용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 특히 시력 저하, 집중력 감소, 수면 장애 등과 관련해 어떠한 예방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 격차가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언제 나오고 디지털 교육 도입으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전북형 늘봄학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시간을 보완한다는 목적이지만 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교육 자원을 확보했다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이 부족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가 학교 내의 공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이미 공간이 부족한 과밀, 신도심 지역의 경우 늘봄학교와 관련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전북형 늘봄학교가 부모들의 자녀 양육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부모 자녀 간 정서적 교류와 유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과 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밀 신도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추가 예산에 대한 해결책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실무사 채용과 교육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며 검증과 채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비전이 진정으로 도내 현장에 뿌리내리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혁신은 결코 서두르기보다는 깊이 있는 준비와 추진에서 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감님과 교육청이 진정으로 전북의 미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관영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법적, 행정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한 규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과 청정에너지, 전통문화와 같은 특화 산업들이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생명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청정에너지 산업 등 도내 주요 산업은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북특별법은 우리 전북의 산업과 자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법안으로 전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일한 정책에서 벗어나 도 특성에 맞춘 발전 방안을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북의 농업과 청정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특별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이 규정한 333개의 특례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명확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33개의 특례를 대상으로 총 75건의 사업화를 추진했으나 법 시행 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4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8건은 2025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으며 초기 행정의 혼선과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이 수많은 특례와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체제는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건의 특례가 법 시행과 동시에 즉시 실행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특례들이 도내 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법이 규정한 특례들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중앙정부의 지원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연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전북특별법이 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법이 전북자치도의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과 도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은 도의 발전에 새로운 도약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법안의 성공 여부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북특별법이 1차 개정 이후 추가적인 특례와 재정 지원을 위해 2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내 정치권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북특별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